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TV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만의 증권시장에서의 어떤 루틴을 찾는 어떤 그런 연습을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각 투자 주체별로 지금 만기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수하고 현물 매수 상황이 어떤지 보고요. 그 다음에 만기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만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매매 동향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시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지금 어떤 12월 달은 백신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백신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본물처럼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내재화 옵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 얘기는 여기서만 드리고 좀 말겠습니다. 자동차 업체와 이제 2차 전지, 자동차는 저기 전기 자동차 만드는 업체를 얘기할 거겠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세트 메이커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납품을 하는 소재 업체들, 이 업체들이 과연 이제 그 내재화를 놓고 서로 다투는 어떤 그런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그런 어떤 구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 자동차 회사하고의 그 자동차 회사와 2차 전지 회사와 보면 지금 자동차 회사가 2차 전지를 자기네 어떤 그 사업에 어떤 내재화 시키느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이번에는요 2차 전지 업체가 그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어떤 그런 소재를 본인들이 이제 내재화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의 그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뭐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는 것 다 인정하고요. 2차 전지가 또 전기 자동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도 그 인정하고요. 그다음 이 소재 업체들이 그 2차 전지가 많이 팔리면 또 그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오케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과연 앞으로 이 탑라인뿐만이 아니고요. 이 수익성도 같이 보장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명쾌하고 좀 리즈너블한 어떤 그런 보고서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좀 그 보고서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들은 뭐냐면 굉장히 그 노력들에서 보고서를 쓰시는데 과연 정말 이 그 수익성들을 이제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렇게 한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커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만 그 시장이 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업체가 정말 그 수익성도 같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꼼꼼한 어떤 분석은 조금 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제 시장을 딱 열리면은요 한번 이런 걸 보셔야 되죠. 투자자별로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 증권사 그 뭐죠 그 HTS 보면 화면 구성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소가 어떻게 외국인, 개인, 기관도 이제 브레이크다운 하면 이런 어떤 주체별로 뭐가 이제 어디가 사고 팔았는지 이렇게 쭉 나오죠. 오늘도 보시면 개인이 1조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댔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코스닥을 또 980억 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이제 외국인이 사는 코스닥 어디다가 매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이제 소폭이죠. 소폭 요 정도면. 그다음 콜 풋 옵션은 지금 보면 외국인이 콜 옵션도 51억, 풋 옵션도 50억, 굉장히 큰 금액을 양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요. 지금 업종별로 등락률을 보시면은요. 지금 의약품 업종이 지금 5.14%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거래소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거래소의 의약품 업종 그러면은 뭐 일단 상당 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개 종목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이 5.14% 등락률을 보인 것도 아마 그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수 금액도요 1556억인데 아마 상당 부분이 지금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요 두 종목하고요. 그 이외에 지금 보면 대형 제약사들이 오늘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흐름도 한번 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전기 전자 업종, 반도체죠. 반도 1.5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올라간 거 빼면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 비금속 업종이 1.39%. 요거는 뭐 세멘트 뭐 이런 쪽이죠. 비금속이니까요. 그다음에 건설 업종이 0.73%.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업종도요. 보시면 의약품 업종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화학이 좀 들어왔고 제일 중요한 이제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를 포함하고 전기전자 업종은 124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900억, 코스닥 980억 매수. 제가 거래소 선물 양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고점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뇌피셜로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나름대로 어떤 이런 루틴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요 차트는 오늘 일중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검정색은 지금 오늘 그 선물 차트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10시 한 40분까지 쭉 내리다가 여기서부터는 쭉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 과정에서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쭉 팔았다가 지금 외국인이 다시 이제 선물을 매수해서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 선물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외국인이 일단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번 주 만기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약 한 370이 좀 안 되는 수준이고 3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70을 기준 놓고 봤을 때, 자, 외국인 어떻습니까? 357서부터 쭉 해서 370, 375까지 흐름이 괜찮죠.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이익이 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도 내려가도 좀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남았는데요. 3일 동안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금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은 보겠습니다. 개인은 지금 보시면 거의 콜옵션 그 수익 구조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360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지만 360 위면은 지금도 이미 370이니까 약 한 400억 정도 플러스가 나 있는 상황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익 구조가 좋습니다. 올라가면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인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금융투자 증권사들입니다. 이 보시면 증권사들은 370에서 지금 일단 거의 뭐 똔똔 수준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7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융투자는 올라가면 좀 뭐랄까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370을 기준으로 여기서 좀 얘들은 좀 아래로 좀 뭐랄까요, 누르는 어떤 힘이 좀 작용할 것 같고요. 외국인은 그때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보셨지만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걸 안다면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이 옵션을 아마 활용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개인들이 이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선행 매매 내지는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로 하면 전부 불공정 매매로 잡혀갑니다. 외국인은 뭐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죠. 그런 투자 주체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금 수익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3일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이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루틴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 내가 지켜야죠. 남 얘기 듣고 여기가 고점이라 그러면 거기가 고점인가 벼? 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외국인 매매 동향 아까 봤죠? 지금 외국인 매매 동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양매도를 치면서 동시 매도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 그럼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다 인터섹션입니다.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아직 리스크 오프 상태는 아니죠. 지금 계속 리스크 온 상태입니다. 달러원 환율도 그렇습니다. 10년 국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퀴 인덱스도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입니다. 보시면 오늘 장중에 1080.9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종가는 1082원. 뭐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그 뭘까요? 달러 유출입 관련해 가지고 외국계 자금들이 주식을 팔면서 빠져나간다. 이걸 걱정하는 지금 차트는 아니죠,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차트가 환율이 내려가다 보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어떤 수출 채산성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년물 국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요거 0.969 이거 지난 금요일 날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지금 그 사이에 뭐 시장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얘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치켜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좀 상황이 좀 달라지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리스크 온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상품의 어떤 그 스위치 온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스큐 인덱스 지금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 이런 자리들 좀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던 이런 자리들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자리. 여기도 이제 의미 있는 조정이죠. 여기서 상당히 좀 분위기 좀 험악했었습니다. 더 내려갈 줄 알고 굉장히들 좀 약세론자들이 좀 뭐 여기서 좀 강하게 외쳤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요 상황 전에는 과연 스큐 인덱스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저런 상황이 나오기 한 2달 전에 이런 고점 징후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징후가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지수의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점 얘기는 하지 말자. 얘들 모양 그렇습니다. 이 스큐라는 그 인덱스는요, 뭐랄까요, 선행적으로 이런 고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파생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어떤 그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차트로 보시면 여기가 6월 30날입니다. 6월 30날 고점을 찍고 굉장히 이때 좀 제가 뭐 설명을 좀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었는데요. 요때가 이제 고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때가 고점이라고 본다면 결국엔 2달 후인 8월 말, 요때 6월 30일 8월 말 9월 초 요때쯤 지수 고점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9월 한 3일 정도가 고점이었나요? 그때서부터 조정이 좀 깊게 나왔었죠. 자, 지금 그땐 뭐 지나간 건 집어치우고요. 지금 현재 133.08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140대 위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점이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고점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한두 달 후에 뭐가 올 수 있겠구나, 한 두 달 후에 뭐가 올 수 있겠구나 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백신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백신 개발은 이미 됐기 때문에 개발 이슈에서 이제는 대량 생산하고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 뭐 여러 업체들 얘기했지만 이미 그 백신 생산 가능 업체들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한미 사이언스하고 한미 약품만 지금 이런 주가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한미 사이언스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한미 약품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절대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래서 지금 가치가 뭐 어땠다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 업체들도 지금 뭐 예를 들어 동아 소셜홀딩스라든지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것만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지금 16만 원짜리 보고서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16만 원짜리 보고서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아까 업종별 흐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어플로우 제가 이제 한번 그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어플로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S는 뭐냐면요, 제가 어떤 그 특히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라든지 그 벤처 회사들 이런 회사들 평가할 때 제가 이제 꼭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너네는 좀 특별한 뭐가 있느냐, 스페셜한 something 스페셜이 뭐 있느냐,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느냐 꼭 물어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so what, 뭐 그런 그 기술 가지고 뭐 할 건데, 넌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관점에서 이 회사들을 바라다 보면 거기서 뭔가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 요건 먼저 번에 제가 그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2018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NA, mRNA 등 유전자 백신의 어떤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양기 용량은 이렇고요. 자, 중요한 거는 생산 가능한 백신 물량이 어떠냐면요, DNA 백신은 연간 한 1억 회분, mRNA 백신은 연간 한 10억 회분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mRNA 방식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독일의 큐어백이라는 회사도 mRNA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이노비오, 제넥신 뭐 등등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DNA 백신은 지금 임상 3상까지 지금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mRNA 쪽이 지금 일단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회사는 여기 보시면 뭐 대장균들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회사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이런 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이제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애널리스트인가요? 그분이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분이 이제 16만 원짜리 보고서를 냈습니다. 16만 원짜리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건 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6만 원 쓴 이유가 뭐냐? 이제 이분이 12만 원에서 16만 원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로직은 이렇습니다. BPS를 8만 원에서 82,493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목표 PBR을 1.5배에서 멀티플을 2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뭐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그 반도체 쪽에서 조금 좀 뭔가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도 특별히 지금 보면 메모리 쪽에 증설 계획이 지금 현재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전 사고가 또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삼성전기하고 2016년도에 마이크론이 상승할 때, 특히 이제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 그 제품 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제품 가격이 올라갈 때 PBR이 대체적으로 한 2배 정도까지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뒤에 건 잘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82,000원에 곱하기 2배 해서 한 16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정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장에서 좀 영향력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16만 원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하고 좀 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 목표 가격을 보고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파워 인터뷰 화제 이내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할 때 한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빨간 박스를 쳤죠. 자, 요겁니다. 굉장히 큰, 또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회도 또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사실 설렜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랄까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사업 경력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있구나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요런 또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이오플로우가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하는데요, 웨어러블 인공 신장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something special, 니네는 특별한 뭐가 있냐? 그 이오플로우는 자기네가 내세우는 기술이 뭐냐면요, 저전력
전기 삼투 펌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플로우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양쪽 전극에 전기를 걸어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물이 한쪽 전극에서 반대편 전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특히 이제 여기는요, 최대치 전력 소모가 낮아서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장을 만들 때 첫 번째, 펌프 기술은 내가 갖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공신장을 만들려면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투석센터에서 투석을 할 때 최대 한 6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좀 웨어러블로 사용하려면 1리터 정도의 물로 우리가 이거 그 뭐랄까요, 공정을 다 끝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600리터 들어가는 걸 1리터로 줄여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의 노폐물을 걸려 물을 재순환시키는 필터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필터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뭐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이런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펌프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터 기술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거 인공신장, 웨어러블 인공신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시장에다가는 이런 또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약간 인공신장 그러면 무모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회사 이름이 네프리아입니다. 네프리아는 현재 신장 투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터를, 자, 지금 현재 병원 신장 투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터를 대체할 기능성 필터를 개발해서 먼저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인들은 필터를 개발해서 필터를 팔면서 자기네 갖고 있는 펌프 기술하고 합쳐서 인공신장을 만들어내겠다. 5년 안에 시장에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 사람 그냥 그 뭐랄까 뜬구름 잡는 사람은 아니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만성 신장 질환에만 2018년 한 해 480억 달러, 굉장히 큰 시장이죠. 지금 인슐린 주입기 세계 시장 규모가 23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보다도 2배가 넘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어플로우가 뭐 이런 어떤 사업계획, 신규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이 또 뭐 시장에 대한 좀 반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난 목요일 날도 그랬고요, 목요일, 금요일, 오늘로 이어져 오면서 오늘 그 최고가였던 55,7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 종목이나 뭐 이런 걸 사셔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포인트는 이런 거니까, 만약에 이제 한번 스스로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또 바이오에서 지금 삼바하고 그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지수를 받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조정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바이오 종목에서도 지금 보시면 일부 몇몇 종목들, 제가 보면 이제 이벤트가 지금 연말 연초 그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나이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뭔가 그 발표할 어떤 그런 그 이벤트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잘 알고 계셨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그런 어떤 그 이벤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되,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그렇게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제 뭐랄까 힘의 배분을 잘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고 시장을 잘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긴 시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 지금 내 나름대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야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 얘기 듣고 따라가시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이런 시장의 어떤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기로 하고요.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